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혈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혈당이 도대체 나한테 뭐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 그리고 어떤 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라는 거고 혈당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이름이 되게 쉬워요. 혈액 속에 있는 당, 포도당입니다. 아주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 포도당이 도대체 우리 몸에 왜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생명 유지나 그리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연료죠, 연료. 그 연료를 우리가 몸에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은 몸이 필요할 때 계속 써야 되는데, 어, 간에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걸 내뿜어서 이거를 포도당으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다든지 체내에 이제 혈당이 높아질 때,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배해서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라고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이거를 갖고 소비자한테 가시면은 좋겠지만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공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이게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및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구나, 혈당이.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잘 모르겠죠. 어쨌든 혈당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간에도 저장이 되고요. 아니면은 지방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합니다. 지방이 되면 쉽게 말해서 저기 잘 안 쓰는 창고, 구석 창고에 놔두는 거고요. 이렇게 간에 저장을 하면은 내가 빨리 쓸 수 있는 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저장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은 만약 글리코겐에 있는 형태로 먼저 쓰인 다음에 그 다음에 체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더 운동을 체지방이 분해될 때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런 것만 알고 계시면은 소비자분들께 가셔서 쉽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혈당을 얘기할 거니까, 그럼 혈당이 낮을 때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혈당이 높을 때가 당연히 문제가 될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걸 많이 먹었어. 뭐 단 걸 많이 먹었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먹었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시면은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인슐린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은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인슐린을 아시면 되는데, 인슐린도 쉽게 그냥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열쇠예요, 열쇠.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열쇠가 있겠죠, 내 세포에. 내 세포에 맞지 않는 열쇠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고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혈액에 있는 그 포도당들이 다 들어가려면 열쇠를 크게 열어야 되고, 맞는 것들을 제대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푸싱을 해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인슐린이. 1번은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자체에 대해서, 아까 이자라고 했죠. 췌장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슐린이 제대로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과다하게 인슐린을 사용하다 보니까 열쇠를 문을 계속 너무 많이 따서 열쇠가 부러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열쇠가 삭았어요. 그럼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당이 세포 속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아까 혈당이 올라가겠죠? 혈당이 올라가면은 뭐
그런 설탕 같은 거, 설탕물 같은 거 손에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제일 문제가 끈적끈적해요. 점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퀀텀을 했을 때 혈액의 점도라고 써있죠. 혈액이 끈적끈적한 정도, 혈액의 점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걸 보시고, 아, 이분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포도당이 많으시구나.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 혹시 식사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빵 같은 거 드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로 대화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인슐린은 열쇠고, 너무 많이 사용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밀어넣어도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 일본의 지하철인데 인슐린이 이 지하철 푸시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무리 이게 너무 많으니까 혈당들이 집어넣어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밖에 플랫폼에 계속 그냥 혈당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아예 분비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 인슐린이 분비할 수 있는 그 장기, 췌장이 문제가 생긴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게 바로 1형, 2형 당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면은 나중에라도 뭐 1형 당뇨, 2형 당뇨를 이제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소비자를 만날 때 되게 편합니다. 뭐 당뇨를 이미 뭐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너무 당뇨병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이제 얘기하기가 수월해지죠. 여기 표에 보시면은 1형 당뇨는 약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부터 그렇게 인슐린이 못 만들어지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 95% 이상이 내가 식습관, 식생활을 잘못하고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액 속에 설탕이 너무 많은 사람, 뭐 쉽게 말해서 뭐 혈당을 빨리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시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뭐 여기 다 있지만 환자의 뭐 특징들은 뭐 소아에서 어렸을 때 나오는 거고 이형 당뇨는 중장년층 그러니까 식생활을 많이 하실수록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 가족력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족력이라는 게 이게 유전적인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생활 습관 병이다 보니까 엄마가 튀긴 걸 좋아하면은 그 집안 자체는 다 튀긴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당뇨병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 이것도 가족력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뭐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당 대사 이상의 진행 여기 써 있잖아요. 1형 당뇨는 어쨌든 원래부터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가 아니,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약을 사서 넣어야 되는 거죠. 인슐린을 넣어야 됩니다. 계속. 안 그러면은 당연히 혈당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약을 이제 맞아줘야 되는 거고요. 2형 당뇨는 여기 보시면은 비의존 상태라면 경계 영역까지 개선된다.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비의존 상태가 뭐냐면은 아직 약을 주사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아직 맞지 않는 상태라면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약 먹어. 약을 막 20년, 30년 먹었어. 이런 분들을 개선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라면은 개선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뉴트라이트를 보기 때문에 아, 쉽게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뭐, 음료를 많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뇨, 화장실을 많이 가는 거고요.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상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게 당뇨의 증상들입니다. 1형 당뇨보다 2형 당뇨가 무서운 게 1형 당뇨는 이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소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시작하게 돼요.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근데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오래 내가 뭐 설탕을 오늘 막 한 통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늘 한 숟갈, 내일 한 숟갈 그게 이제 계속 먹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처음엔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서히 증상이 생깁니다. 뭐 쉽게 말한 증상은 뭐 쉬운 증상들은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여기 증상들 보셨듯이 갑자기 막 갈증이 너무 많이 나요.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갈증이 너무 많이 나서 물을 계속 먹게 되는 뭐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아까 말했 뭐 식습관병 그다음에 혈액에 대한 병이다 보니까 고혈압으로 같이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 체중이 감소하고 시야가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상처가 당연히 회복이 더디고요. 왜냐면은 혈액 속에 혈액은 비율을 되게 잘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혈소판이나 이런 비율보다 당이 훨씬 많은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혈소판이 비율이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상처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갈증이 생기고 피로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집니다. 여기 써있죠.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분들한테 가면은 난 괜찮아. 나 운동해. 그리고 나 뭐 밥 많이 안 먹어. 나 살도 안 쪘어. 근데 당뇨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여기 있잖아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내린 자료인데 50대 이상 인구 중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10명 중에 7, 8명이다. 그러니까 80%, 2명 빼고는 다 혈당 관리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50대 이상. 대부분 저희가 만나는 뭐 어머니들 세대는 다 50대는 당연히 넘으셨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10년, 20년, 30년 지나셔서 60대, 70대가 되시니까 병이 나오는 거고, 당뇨병이. 그 병을 가지고 다른 합병증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아까 의존하기 전에는 이제 고칠 수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거기까지 넘어가면은 땡겨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뇨인 거를 모르는 사람의 비중이에요. 10명이 당뇨이면은 3명 내에서 4명은 난 당뇨 몰라. 당뇨 아니야. 나 운동도 잘하고, 나 오늘 맨날 운동하고, 나 뭐 맨날 산에 다니잖아. 나 맨날 뭐 수영해. 뭐,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거를 뭐 하나 정도 외워서 10명 중에 3명이 당뇨를 모른다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문제죠. 식습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습관이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밥을 먹고 과일을 먹어요. 어른들은. 과일로 입가심을 합니다. 뭐 좀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아메리카노로 뭐 한다면 그 아메리카노에도 시럽 타시 드시잖아요. 밥을 먹고 또 이걸 먹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과일별 1회 섭취량이
여기 써 있잖아요. 사과가 3분의 1을 먹으면은 밥 6분의 1 공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한 개 먹으면은 거의 뭐 반 공기 먹는 거죠. 그리고 뭐 토마토 2개 먹는 거고. 그다음에 수박이 충격이었어. 수박 한 쪽 먹으면은 밥 6분의 1 공기랍니다. 저희 수박 여름에 먹을 때 진짜 6개는 먹지 않을까요? 그럼 밥 먹고 수박 6개 먹으면 한 공기 더 먹는 겁니다. 배가 부르지만 수박은 다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죠. 배도 4분의 1개만 먹어도 6분의 1 공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밥을 한 공기를 먹고 나서 조금 먹었다고 쳐도 밥 6분의 1 공기를 무조건 더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디저트만으로도. 이런 식습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라면 당류 중에서도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잖아요. 다당류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다당류가 당이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 게 다당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3개 이상 묶여 있는 거. 설명하기가 이게 쉬워서 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다당류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트당이에요. 하나 있는 게. 그러면은 2개 있는 건 이당류겠죠. 이당류 2개. 3개 이상부터 다당류입니다. 다당류를 왜 먹어라 하는 거냐면, 다당류는 자르려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뭔가가. 이 가운데를 계속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흡수가 느립니다. 근데 이당류는 한 번 자르면은 포도당이 돼요. 흡수가 빨라요. 이런 과일 같은 것도 이당류, 설탕 같은 거 이당류, 과당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빨라요. 과일만 많이 먹어도 살 진짜 무럭무럭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그냥 알고 계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분들과 대화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나온 게 글리코다운인 거죠. 이게 지금 이제 10일 남았거든요. 10일 동안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조금의 공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혈당을 관리해야 된다더라. 10명 중에 4명은 모른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컨텀을 하시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 점성이 높으면 안 돼요. 점성이 높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요새 혹시 갈증이 많이 나시나요? 요즘 혹시 뭐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그러면은 미리미리 혈당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요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이 제품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뜯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뭐 네이처지 이런 거 막 찾아봤거든요. 바나바입이 도대체 뭔지, 코로솔산이 도대체 뭔지 새벽 한 3, 4시까지 제가 뜯어봤는데 일단 바나바잎 추출물이 주 원료예요. 바나바잎 추출물. 저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나나 잎인 줄 알았는데 바나바 잎이라네. 바나바 잎이 도대체 뭘까 찾아봤더니 동남아시아에서 이미 거의 진짜 그냥 민간요법의 끝판왕이더라고요.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1940년대부터 이미 연구를 시작한 이 바나바 잎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이 바나바 잎을 차로 끓여 먹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입에 이런 코르산이라는 게 있더라. 다른 거는 다 들어봤잖아요. 아연, 마그네슘, 뭐 펙틴이 뭔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코르산이 뭐냐 도대체. 일단 이 바나바 잎이 인도에서 만들었거든요. 인도에서 보타닉 그 헬스케어라고
그 회사가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 100%를 이 바나바 잎에서만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인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코로솔산입니다. 이거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쉽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한 번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코로솔산이 함유되어 있어. 그럼 뭔가 전문적 같잖아요. 코로솔산이 도대체 뭘까? 코로솔산은, 제가 이거 다 찾아왔습니다. 왼쪽에 영어가 쉬우신 분은 영어 보시면 되고, 제가 쉽게, 네, 이거 다 번역을 해왔습니다. 바나바는, 저기 뭐라고 써있잖아요. 저게 이제, 부척꽃이래요. 부척꽃. 부척꽃의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항당뇨병제라고 써 있어요. 임상 연구에서 이미 코로나산에 있는 바나바 잎에 있는 추출물 코로나산은 항당뇨병제다.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30일 동안 투여하니까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 뭐 이런 자료들은 쉽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1940년대부터 이미 연구가 다 끝난 겁니다. 코로나산. 잘 모르겠다 이래도 항당뇨병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천연에서 나온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열쇠라고 했죠. 인슐린은 코로나산이 인슐린과 가장 비슷하다. 천연의 재료로. 그럼 그 코로솔산이 임시키인 거죠. 내 세포에 있는 임시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하기에 편한 열쇠가 된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인슐린이 지문 인식이라면 코로솔산은 이 패턴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열쇠가 조금 더 천연의 열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코로솔산에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고혈압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신장 건강 개선 효과, 항염, 진통 효과, 항균 효과.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무슨 제품들을 다 모아다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역할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구가 다 끝나 있는 추출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지만 뉴트리라이트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 최고의 원료들을 찾기 위해서 아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료를 찾았으니 이제 이거를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개선 효과들은 다 입증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미 이걸 가지고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을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약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바잎 추출물, 이런 비타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원료 2종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부원료 2종. 저도 이 부원료 2종에 또 집중을 해봤어요. 멀티비타민은 이미 또 아시는 거니까 크롬, 아연, 셀레늄 이런 거 좋다. 근데 인시투가 도대체 뭐고 블랙 엘더베리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인시투는 이렇게 감소시켰다는 인슐린 생산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시투가 이런 해조류예요. 갈색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 같은 거, 톳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해조에서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블랙 엘더베리는 이미 기원전 400년 전부터 히포크라테스가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렸답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블랙 엘더베리를 지나갈 때 모자를 벗고 지나간대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자연에 내린 엄청난 기적의 열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부원료로 만들어낸 겁니다. 부원료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10일 후에 이게 프로모션으로 나옵니다. 이 글리코다운을 사시면 이 4개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업차지 없습니다. 그냥 공짜예요. 우리가 퀀텀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 점성 얘기하고, 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미리 혈당 관리해야 돼. 얘기를 하시면 선물을 4개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나 이제 혈당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먹고 나머지 오메가3 밸런스를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미리미리, 정답이 미리미리라고 써 있잖아요. 혈당 케어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약을 먹고 의존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나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 단계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렇게 기능성 원료로 주원료로 인정되어 있는 바나바입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바나바입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인도산을 쓰고 있다. 인도에서 그 농장에서 인도에서 추출하고요. 인도 농장에서 가져오는 그런 바나바입을 쓰고 있다. 거기에 부원료로 더 추가해서 드리니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이거를 퀀텀을 하실 때 요거를 쉽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당뇨 이미 다 알아요. 소비자들은 케어해야 돼. 혈당 케어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식습관도 뭐 개선해야 되고 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해야 했지만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렇게 쉽게 끝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걸 가지고 우리 10일 남았습니다. 요거를 이 10일 동안 얘기를 하신다면 모두가 글리코다운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